자, 오늘부터 좀 몇 주 동안 이제 3차가 아니지. 삼각함수에 대해서 쭉 계속 배울 건데, 오늘 하는 내용이 얘들아 삼각함수 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내용이야. 오늘 하는 게 제일 쉬운 내용이고요. 근데, 처음은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오늘 좀 외워야 되는 것도 많고, 다 웬만한 내용들이 다 아예 처음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좀 정의도 외워야 되고 그 외적으로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건데, 일단 제일 처음에 요 내용들 나오기 전에 요거 호도법이라는 거 좀 먼저 할 겁니다. 밑에 있는 거. 일단 호도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각의 실수와 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각이라는 건 너네 각의 크기를 그동안 60도, 30도, 90도 이렇게 도를 붙여서 썼잖아. 얘가 실수는 아니야. 그냥 실수는 아니야. 각의 크기는 실수가 아닙니다. 이제 얘를 너네가 그 알고 있는 실수들로 이렇게 싹 다 이렇게 바꿔볼 거거든? 걔가 호도법이야. 이때 얘들아, 이렇게 도를 쓰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60분법이라 그래. 60분법. 이제 얘를 실수로 바꾸는 걸 호도법이라고 할 건데, 이 호도법이라는 걸 이렇게 본격적으로 바꾸기 전에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 1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지금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이잖아. 이런 게 계속 나올 거야, 얘들아. 일단 1 라디안이라는 건 뭐냐면, 너네 이렇게 생긴 거 부채꼴이라고 하죠? 이런 거, 그치?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여기 반지름 R, 여기를 반지름 R,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렇게 보통 L이라고 쓰고 호라 그럽니다. 그치? 알고 있죠, 얘들아, 이거? 그리고 그때 여기 중심각을 보통 이제 각을 얘들아 요 기호를 좀 많이 쓸 거야. 이렇게 이 기호를 많이 쓸 건데 본 적 있냐? 세타라고 읽어. 세타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심각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때 어떨 때를 볼 거냐면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같을 때,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고 반지름 길이고 이 호의 길이도 반지름이랑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어떤 이렇게 길이가 같은 실 3개가 있어. 이 실 3개로 이렇게 부채꼴을 만드는 거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그때 이 중심각 있지. 이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고 할 겁니다. 됐냐? 근데 이 라디안이라는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얘들아. 약간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약간 이런 단위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어쨌든 그냥 1 라디안이라고 읽을 거야. 이해됐냐? 그럼 그때 생각해봐. 너네 예를 들어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중심각이 30도일 때 여기 호의 길이가 2래. 그러면은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에서는 이 호의 길이 얼마 나오겠어? 4. 정비례하죠. 그러면은 잘 봐. 여기 중심각이 1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무조건 R이야. 반지름이야. 됐어?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이 원의 중심각은 내가 360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맞니? 그리고 걔에 대한 30도에 대한 원의 둘레,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가 되겠죠? 너네 원의 둘레 뭐라고 써? 2 파이 R이라고 쓰죠.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겠냐? 됐니? 그럼 봐봐. 비례식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곱해주죠? 그럼 얘랑 먼저 곱할까? 1 라디안 곱하기 2 파이 R은 360도 곱하기 R이 되겠죠? 근데 R 약분시켜줄 수 있지? 이 약분시켜주면은 뭐가 되냐면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이라고 쓰겠지? 근데 파이 곱하기 1은 그냥 뭐야? 파이잖아. 일단 이렇게 쓸게. 1 라디안은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은 얼마가 돼? 180도가 되겠죠. 됐냐? 정의야, 얘들아. 근데 이 라디안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단위라 그랬어. 너네 1cm, 5m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미터 생략하고 5라고도 많이 쓰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 라디안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냐? 그럼 좌변은 뭐가 돼? 파이가 되지. 우변 뭐야? 180도지. 그래서 파이는 180도야. 외워야 돼. 됐어? 되냐? 파이는 180도야.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파이가 뭐야, 얘들아? 3.14 얼마잖아? 그리고 1 라디안은요, 실제로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몇 도인지. 얘가 한 57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얘네를 곱하면 180 이렇게 180도 나올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이것까지는 뭐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파이는 이제부터 180도라고 외울 겁니다. 됐냐? 아, 그래서 파이는 180도야. 그럼 봐봐 얘들아. 도였잖아. 그지? 근데 얘를 파이, 실수잖아. 맞니? 실수를 바꿨잖아. 얘가 호도법이야. 그럼 봐봐. 파이가 180도야. 이제부터 파이랑 180도는 같은 거야. 그러면 60도는 얘들아 뭐라고 쓸 수 있겠어? 그치, 3분의 파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30도는 6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360도는 2파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 2배. 그러면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 120도는 얘한테 2 곱한 거잖아. 얘한테 2 곱하면 되겠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3분의 2파이. 150도 해볼까? 한 150도는 얘한테 5 곱한 거 아니야? 뭐라고 쓸 수 있어? 6분의 5파이.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가장 일단 중요한 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한 이 정도? 근데 일단 외우지 말고 너네가 외우는 거 얘들아.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야. 그럼 60도 하라 그러면 180도에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냐? 요렇게 많이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호도법이야. 됐니?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네가 이제 고3 때까지 이 호도법을 알았잖아? 그럼 이제 이 도보다 파이를 더 많이 쓰게 돼. 도라는 게 나오면 웬만하면 파이로 거의 다 바꿔서 풀 거고요. 특히 이제 삼각함수부터 요번 단원에서는 얘도 썼다 막 좀 할 거야. 왜냐면 적응해야 되니까. 근데 이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다 파이로 바꿀 겁니다. 호도법으로. 이해됐지? 그래서 얘들아 저기 있는 거 좀 한번 해보면 얘들아 일단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이때 아까 파이가 180도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에 라디안이 원래 생략된 거라 그랬지. 맞아. 그럼 양변에 이렇게 내가 파이로 나누면 얘는 1라디안이 되죠.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그런 내용이 저기 3번 내용에 있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서 양변에 180도로 내가 이렇게 나눴어. 그럼 여기가 180도분의 180도니까 1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겠죠. 180도 이렇게. 됐니? 그냥 그 내용이 있는 건데 얘는 얘들아 얘만 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은 안 외울 거고요. 파이가 180도라는 거. 됐지? 그리고 파이 뒤에는 원래 라디안이라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단위가 생략된 거야. 근데 어쨌든 파이는 180도. 됐죠?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여기 위로 좀 올라갈게요. 자,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일반값에 대한 건데 일단 얘를 좀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 개념을 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얘들아 시계가 있어. 시계가 이렇게 12시가 있고 3시, 6시, 9시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때 너네 시계 볼 수 있지? 시침 분침이죠? 몇 시야 이거? 3시지? 그럼 봐봐 얘들아 3시라는 건 이 분침이 12시부터 보통 시작하잖아. 12시부터 몇 바퀴 돈 거야? 몇 바퀴 돈 거야? 3바퀴 돌아야지 3시 될 거 아니야. 맞아? 예를 들어 6시야. 그러면 분침 몇 바퀴 돌아서 6시 된 거야? 6바퀴 돌아서 6시 된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시침을 지웠다? 다시 말해서 분침만 있는 시계야. 그럼 너네 분만 알 수 있는 거잖아. 몇 시인지 알아 몰라? 몰라. 몇 시인지 모른다는 건 이 분침이 몇 바퀴 돌아가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치? 이 개념을 좀 너네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분침만 있으면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거야. 이해됐죠? 왜냐면 몇 시인지 모르니까. 이해됐니? 요거를 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본격적으로 뭘 볼 거냐면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있습니다. X축이랑 Y축이 있을 때 각은 얘들아 우리 시계는 여기 12시에서 항상 시작하잖아. 그치? 각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여기 X축의 양의 방향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여기서부터. 됐어? 이때 이 시작하는 여기를 시작하는 선이라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할 겁니다.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시작하는 선. 됐니? 그리고 아까 우리 이렇게 시계에 괜히 줬어. 분침이 있었잖아. 이렇게. 이 분침이 여기에서 내가 각이 계속 돌아갈 거야. 그치? 각이 돌아갈 건데 그 각을 만드는 반직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직선에 하나 있겠지? 각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맞아? 그래야지 여기 이렇게 각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각을 만드는 이 선, 얘를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이게 계속 새로운 용어지 얘들아. 용어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시작하는 선, 시초선.
각을 만드는 얘가 동경. 이해됐니? 그리고 그때 얘를 뭐 각의 크기 보통 이제 세타라고 많이 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경이 여기 있으면은 각은 이만큼이 되겠지. 이해됐어? 근데 얘들아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때 조금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있지. 얘를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야. 양의 방향이라는 건 보통 플러스를 많이 붙이겠죠?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얘를 음의 방향이라고 할 거야. 음의 방향이라는 건 마이너스를 붙이겠죠? 그치?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얘들아. 여기까지는. 자, 근데 여기 내가 이만큼 각의 크기 있지? 이만큼 각의 크기. 여기 각의 크기를 30도라고 좀 해볼게, 이렇게. 됐어? 근데 얘들아, 이 동경은 아까 내가 말했던 분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얘들아. 여기가 크기가 30도인 건 알겠어. 그지? 근데 이 동경, 이 선이 몇 바퀴 돌아서 30도인지는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이 동경이 만드는 이루는 각의 크기를 너네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부터는 각의 크기라고는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일단 그냥 너네가 알아듣기 쉽게 각의 크기를 물어보면 너네는 원래 30도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맞지? 근데 얘는 분침이라 그랬어, 얘들아.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럼 그냥 30이라고 대답하면 원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 390도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360도에서 30도만큼 더 돈 거지. 한 바퀴 돌고 30도 더 가도 얘 이렇게 똑같이 되잖아. 맞아? 예를 들어 아니면은 750도라고 하면 720도에서 30도 더한 거지. 720도는 두 바퀴 돌았잖아. 두 바퀴 돌고 30도 해도 동경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너네한테 동경의 각의 크기는 잘 안 물어볼 거고요. 뭘 물어볼 거냐면 일반각이라는 걸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한테는 무조건 이 일반각이라는 걸 물어볼 거야. 그럼 이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내가 보이는 건 30도인데 이 얘가 동경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맞아? 그래서 한 바퀴 돌면은 360도죠?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곱하기 n 해주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이 n은 얘들아 정수가 되겠지? 왜냐면 2분의 1바퀴 이런 건 없으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거. 0이 돼도 되고요. 이해됐니? 이렇게 써주는 거야. 예를 들어 동경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 여기 써서 여기가 45도라고 해볼까, 이렇게? 여기가. 그럼 볼게, 얘들아. 얘는 그러면 이 보라 색깔 동경이 이루는 일반각을 물어볼 거야. 그럼 이 일반각은요, 일단 보이는 각도를 써줄 거야, 얘들아. 이 항상 시초선에서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이루는 각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가 일단 180도지? 거기에 40도 더하니까 몇 도야? 225도가 되겠죠?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몇 바퀴 돌고 여기 왔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여기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를 그냥 앞에다 써. 뭐 뒤에다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됐냐? 이렇게 써주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번에 얘들아 동경이 여기 있대. 동경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 노란 색깔 동경이 이루는 일반각을 한번 써볼게. 그럼 얘도 얘들아 마찬가지로 일단 시초선에서 이만큼 돌아간 거지. 얘가 몇 도인지를 알아야 돼. 됐니? 그럼 얘는 봐봐. 90도, 90도, 90도 돌아갔으니까 일단 270도지. 이만큼이 60도니까 여기 몇 도겠어? 30도지? 그럼 이만큼이 몇 도야, 얘들아? 300도 되겠죠. 그럼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아갔는지 모르는데 일단 300도만큼 더 간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거는 이 동경이 몇 바퀴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30도야 이렇게 써주면 돼. 됐어? 그래서 항상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각도에다가 얘만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됐니? 근데 봐봐. 지금 얘네들 숫자 같은 게 너무 크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양의 방향이랑 음의 방향이라는 걸 가르쳤다? 그럼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얘는 일단 몇 바퀴 돌아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음의 방향으로 60도만큼 갔다고 해도 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써도 돼. 됐어. 그럼 보라 색깔도 봐봐. 보라 색깔은 똑같아. 일단 몇 바퀴 돌아갔는지 모르겠어. 얘까지는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에서 거꾸로 가는 건 음의 방향이지. 맞아. 이만큼 각도는 몇 도가 되겠어? 여기가 92고 여기도 45도일 테니까 얼마야? 135도네. 135도만큼 음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요게 바로 일반각이야, 얘들아.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옵니다. 이런 거. 일단 이런 거부터 볼까? 아니, 이거 말고. 이런 거. 이런 게 나올 거야. 잘 봐. 다음 각이 몇 사분면 각인지를 말해달라, 얘들아. 그럼 봐봐. 650도라는 거는 일단 360도 넘어가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360도 곱하기 2 이렇게. 그럼 일단 720도죠. 거기에서 얼마 빼야지 650도 돼? 70도. 그럼 봐봐. 얘는 일단 몇 바퀴 돌아간 거야? 2바퀴 돈 거야.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70도만큼 간 거네, 이렇게. 맞아? 그럼 몇 사분면에 있어? 4사분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어? 얘도 한번 볼게.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 할래? 4 하는 게 낫나? 곱하면은 1440이네요. 얼마 빼면 돼? 160 빼면 되겠다, 이렇게. 됐냐? 아니지? 2 맞네. 그럼 봐봐. 얘는 몇 바퀴 돈 거야? 4바퀴 돈 거지.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160도 갔으니까 이쯤에 이렇게 있지 않겠냐? 여기가 160도 되면 3, 4분면 이렇게 써주면 돼. 됐니? 얘도 한번 볼게. 마이너스 705도야. 얘는 얘들아 360도에서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좀 곱해보자,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바퀴라는 건 음의 방향으로 2바퀴 돌았다는 거야. 됐니? 거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720이니까 얼마 더하면 돼? 15도만큼 더하면 되잖아. 그럼 결국에 얘는 일단 음의 방향으로 2바퀴 돌았어.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15도만큼 올라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1사분면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일반각을 쓸 때는 물론 내가 얘를 쓸 때 있잖아. 이렇게 써도 돼. 360도 곱에다가 얼만큼 돌아간 거냐? 290도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됐니? 360도 곱하기 1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근데 너네가 생각하기에 얘가 편해, 얘가 편해. 숫자 작은 게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2개 중에 숫자 작은 걸로 써주는 게 너네가 쓰는 게 편할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요게 일반각입니다. 항상 보이는 각도에 얘가 몇 바퀴 돌아갔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요렇게. 이해됐니? 근데 얘들아, 이 동경이 무조건 이 도로 안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지금부터는 호도법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갔다, 이렇게. 5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봐봐. 이때 이 동경이 이루는 일반각을 써달래. 그럼 얘도 얘들아 마찬가지야. 일단 보이는 건 5분의 파이지.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은 아까처럼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곱해주겠죠. 근데 보통 호도법으로 쓰면 얘도 호도법으로 써야 돼. 이렇게 60분법으로 쓰면 얘도 60분법으로 써야 돼. 그럼 봐봐, 얘들아. 360도는 아까 얼마라 그랬지? 2파이.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5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n. 2파이 곱하기 n. 2n 파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이번 얘들아, 여기가 뭐 예를 들어 3분의 파이라고 해볼게. 3분의 파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들아, 이 보라 색깔이 이루는 일반각이야. 그럼 얘는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3분의 파이 간 거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여기에다 그냥 2n 파이만 곱해주면 된다고. 2파이 곱하기 n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이렇게. 이해됐니? 얘가 바로 일반각입니다. 이해됐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잠깐만. 그리고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여기다 쓰는 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요 일반각을 가지고 어떤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건데 책에 안 나와. 책에 안 나오고요. 교과서에도 안 나와. 근데 학교 시험에는 나와.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건 진짜 외워야 되는 거고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오고 이 셋에서도 심지어 문제가 있어. 근데 개념으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개념 좀 하고 있다 쓸 시간을 좀 줄게. 잘 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봐봐 얘들아.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동경은 여기 있고요. 다른 노랑 색깔 동경도 똑같이 일치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맞아? 그때 일단 여기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노랑 색깔의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좀 해볼게. 이렇게. 됐어? 그때 얘들아 알파에서 지금 알파랑 베타의 크기는 어때? 일치하니까? 같겠죠? 그럼 일단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건 얼마라고 쓰겠어? 0이라고 쓰겠지. 근데 알파랑 베타가 각각 몇 바퀴씩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약간 이런 상황이야. 예를 들어 내가 진우랑 동주랑 숙제를 안 해가지고 밖에 운동장 좀 뛰고 오라 그랬어. 그럼 봐봐. 내가 운동장을 뛰고 오라 그랬어. 둘이 같이 나갔어. 근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뛸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 한 1시간 뒤에 1시간 너무 가혹한가? 한 20분 뒤에 나갔어.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같이 이렇게 뛰고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동주가 더 빨라. 그래서 동주가 한 3바퀴 더 돌았어. 근데 나는 이 상황만 보면은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뛰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냥 얘네 둘이 같이 뛴 거잖아. 맞아? 근데 실제로 A가 뛴 거리랑 동주가 뛴 거리랑 진우가 뛴 거리를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3바퀴 차이 나는 거잖아. 얘가 3바퀴 더 많이 뛰었으니까. 맞아? 그럼 얘도 봐봐. 이 분홍 색깔 동경이랑 노랑 색깔 동경이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는 거지. 그럼 내가 빼기 0이라고 얘는 알파 빼기 베타 했을 때 0이라고 쓰면은 안 되는 거야.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니까. 그럼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라고 쓰는 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니? 360도지? 얘가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그냥 둘이 빼서 0이지? 일단 보이는 각도에 항상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냐? 이게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얘들아 5개 할 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5개를 다 외울 수 없잖아. 이해하면서 푸는 겁니다. 근데 문제 좀 그냥 하자.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가 있을 겁니다. X축 대칭. 좀만 이렇게 쓸게. X축 대칭이라는 건 여기 동경이 하나 있으면 요 X축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됐어. 그때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이만큼의 각의 크기? 아니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좀 해볼게. 이렇게. 됐어. 항상 얘들아 시작은 여기라 그랬어. 됐니? 그럼 봐봐 얘들아. 이때 지금 분홍색이랑 노란색은 대칭 관계지.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랑 이만큼의 넓이는 당연히 같겠죠. 그 말은 여기 각도가 몇 도겠어? 일단 알파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따라서 그럼 봐봐. 여기 하얀 색깔이랑 노란 색깔을 더하면 일단 몇 도야? 보이는 게 360도. 2파이죠? 근데 마찬가지야.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360도 2파이가 나옵니다.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냐? 그 다음 세 번째. X축 대칭 나오면 뭐 나오겠어? Y축 대칭도 나오겠지. 요렇게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해볼게. 그리고 Y축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리고 이만큼을 베타라고 좀 해볼 거야. 따라하니? 자, 그때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야. Y축 대칭이라는 거 얘들아 요만큼의 넓이랑 이만큼의 넓이가 어떻겠어? 같겠죠? 그럼 여기가 알파라는 건 이만큼도 알파겠지. 그럼 이번엔 얘들아 알파랑 베타랑 뭐 해보고 싶냐? 더하고 싶잖아. 더하면 몇 도 나오겠어?
180도 나오겠지. 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니까 얘들아 뭐라고 써야겠어? 파이라고 써야 돼.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 2n 파이 이렇게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 다음 네 번째. y는 x 대칭일 때가 있어. y는 x 대칭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일치할 때가 아니라 일직선.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을 때 라고도 많이 씁니다. 미안, y는 x 대칭 아니고 원점 대칭일 때야.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알파가 있다고 해볼게. 이게 분홍 색깔 이렇게 있어. 이 동경. 얘 원점 대칭이면은 얘 x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지지. 얘 한 번 더 접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일직선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일직선이야 둘이. 그리고 이만큼을 베타라고 할 겁니다. 됐니? 그럼 이번엔 봐봐 얘들아. 얘가 일직선이라는 거는 이만큼 각도가 몇 도라는 거겠어? 180도라는 거잖아. 그 말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얼마 나온다는 거야? 100파이. 그러면은 베타 빼기 알파. 그냥 대충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고 생각해. 얘 뺐을 때 파이 나오잖아. 180도니까.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니까 뭐 써야 돼? 2n 파이 이렇게. 됐니? 마지막. y는 x 대칭일 때 이렇게 그려볼게. y는 x가 대충 이렇게 있겠지. 이때 알파가 이렇게 쬐끄맣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이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때 이만큼을 베타라고 좀 할 거야. 이렇게. 따라하니?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지금 이 하얀 색깔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넓이랑 이 넓이랑 어떻겠어? 같겠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알파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번에 알파랑 이 노랑 색깔이랑 더하면 몇 도 나와? 90도. 90도는 얼마 얘들아? 2분의 파이.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2분의 파이야.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잖아.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요거 일단 2개만. 어디에 있냐면요. 쭉 넘어가서 유형 4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봐 얘들아.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데 근데 이거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됐지? 그림 그릴 겁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 있을 때 좀만 저쪽에다 그릴게. X축, Y축 있을 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도 일치한데 맞니? 그러면 6세타랑 세타를 뭐 해주고 싶어? 빼요. 그때 0 나올 거 아니야. 일단 같으니까.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2n 파이 이렇게 되겠지. 따라하냐? 다시 말해서 5세타는 2n 파이야. 됐냐?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세타의 크기를 물어보거든. 이 이후에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 양변에 일단 5로 나눠서 세타는 5분의 2n 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세타의 범위가 주어질 거야. 그럼 세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됐니? 그러면은 5분의 0보다 크고 이렇게 되겠죠? 양변 5로 곱해. 0, 2n 파이, 5 파이. 파이 없애줄 수 있죠? 2로 나눠주면 n의 범위가 나올 거야. 0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n은 얘들 항상 바퀴 수니까 정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가 돼? 1, 2가 되겠지. 그럼 n이 1일 때 대입하는 거야. 얼마 나와? 5분의 2파이. n에다가 또 2 대입해. 5분의 4파이.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냐? 또 해볼게. 자, 이번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또 그림 그려봐 얘들아.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
그리고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y축 대칭이래. 그럼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만큼이 5세타인 거야, 얘들아. 따라하지? 그럼 얘들아, y축 대칭이니까 여기 각의 크기 얼마겠어? 세타가 나올 거야, 이렇게. 됐냐? 그럼 이번에 세타랑 5세타 뭐 하고 싶어? 더하고 싶잖아. 그지? 더하면 몇 세타? 6세타야. 더했을 때 몇 도 나오겠어, 일단? 일직선이니까 180. 180 몇 파이야? 그냥 파이죠? 인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쓰겠죠. 됐냐? 그럼 얘는 얘들아 파이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n 파이라고 쓸 수 있지? 얘가 6세타야. 그럼 세타는 6분의 2n 더하기 1이라고 쓸게. 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세타 구한 다음에 항상 범위 나온다 그랬지?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6분의 2n 더하기 1 파이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럼 파이 날려. 양변에 6 곱해주고 싶죠? 6 곱해. 6, 0. 2n 더하기 1, 3. 1 빼주면 마이너스 1, 2n, 2가 됩니다. 2로 싹 나누자. 마이너스 2분의 1, n, 얼마냐? 1이 되나?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죠. n은 0인 거야. 그럼 n에다가 0 집어넣어. 얼마 나와? 6분의 1 파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나올게요. x축 대칭이래, 이렇게. 그럼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볼게. x축 대칭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x축, y축 있을 때 대충 그냥 여기가 세타래, 이렇게. 그러면 얘에다가 대칭이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만큼이 5세타인 거야, 이렇게. 시초선에부터 이렇게. 됐니? 그리고 x축 대칭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 세타라고 써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세타랑 5세타를 더한 게 얼마 나와야 돼? 360. 2파이 나와야 되지? 아, 그러면은 이번에 세타랑 5세타 더한 게 한 바퀴나,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니까 2n 파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됐냐? 그래가지고 뭐 얘는 2로 묶어서 n 더하기 1 파이, 얘가 6세타. 그래서 똑같이 세타는 6으로 나누면은 3분의 n 더하기 1 파이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에 대한 범위 구해서 n 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냐? 그래서 항상 문제는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너네 그림 그려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얘들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인데 요거는 다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어. 했었던 거 기억나죠, 얘들아? 예를 들어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이걸로 볼까, 얘들아? 너네 이 호의 길이 구해달래. 원래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썼지? 근데 얘들아 360이랑 2파이랑 어때? 같잖아. 그럼 이렇게 약분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r 곱하기 중심각인데 앞으로 이 각은 다 어떻게 쓸 거야? 호두법으로 쓸 거지. 그치? 호두법으로 쓴다는 건 이렇게 세타로 많이 바꾼다는 거야. 그치? 여기서 이 세타는 얘들아 호두법이야. 다시 말해서 호의 길이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r세타라고 쓸 겁니다. 외워야 되는 거야, 얘들아. r세타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이 4고 여기가 30도인 호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때 너네 L의 길이 구해달래, 호의 길이. 그러면 8파이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30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얘 약분해주면은 12고 약분해주면은 얼마 나와?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지. 근데 우리 얘들아 얘를 호두법으로 바꿀 거야. 30도는 몇 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어? 6분의 파이. 호두법으로 바꾸면 호의 길이는 R 세타 얼마야? 3분의 2파이. 훨씬 똑같죠? 훨씬 간단하잖아. 됐니? 자, 그 다음에 넓이도 똑같이 볼게. 넓이는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똑같이 중심각 이렇게 많이 썼지. 파이 R제곱은 원의 넓이잖아. 근데 얘들아 파이는 180도죠? 그럼 야 약분하면 여기 2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1 R제곱 곱하기 중심각이지. 근데 중심각 뭐라고 쓴다고? 호두법으로? 이제 세타라고 쓸 거라고. 이해됐냐? 그럼 얘는 2분의 1 R제곱 세타야, 이렇게. 이해됐니? 근데 또 봐봐, 얘들아. R제곱은 R 곱하기 R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호의 길이지.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 R, L 이렇게. 이거는 중학교 때도 하긴 했었어. 어쨌든 이게 총 3가지 외워야 됩니다. 호의 길이는 R세타, 넓이는 2분의 1 R세타, R제곱 세타. 그 다음에 넓이 또 다른 공식은 2분의 1 R을.
이해됐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게.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거래. 그럼 420도부터 보자 얘들아. 1번 420도. 일반각으로 다 나타내야 돼. 그러면 420도는 360도 더하기 60도인 거네. 그럼 이거 쓰면 얘들아, 이 몇 바퀴인지는 4분면에 의미가 없잖아. 얘만 보면 돼. 몇 4분면에 있는 거야? 1, 4분면에 있는 게 되지. 2번 870도야. 얘는 얘들아 360도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지. 그럼 720도죠? 거기다가 얼마 더해주면 돼? 150도. 그럼 얘들아 150도는 몇 4분면이겠어? 2, 4분면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3번은 1560도네. 얘는 360도 곱하기 한 4? 그럼 곱하면 1440이네. 얼마 더해주면 돼? 120도. 몇 4분면이야 이거? 얘도 2, 4분면이야 이렇게. 이해됐어? 4번 볼게. 마이너스 750도네. 그럼 얘는 얘들아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되지. 거꾸로 두 바퀴 돈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730이니까 빼기 30도 하면 되는 거네. 그럼 얘는 음의 방향으로,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30도만큼 갔다는 거잖아. 몇 4분면이야? 4, 4분면이 되겠지. 마지막 5번. 마이너스 1610도야. 그럼 얘는 얘들아 360도에다가 얘만 봐봐. 얼마 곱할래? 한 마이너스 뭐 4 곱해도 되고요. 5 곱해도 되고요. 그럼 너네 맘대로야.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1440도잖아. 여기다 얼마 빼줘야 돼? 마이너스 170도? 이렇게 되나? 그럼 얘들아 170도면은 시초선 여기에서 거꾸로 170도 간 거니까 이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럼 몇 4분면 있는 거야? 3, 4분면 이렇게 체크해주면 돼. 이해됐냐?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얘만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 볼 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지울게요.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 그럼 세타는 얘들아, 그러니까 세타라고 해서 근데 무조건 호도법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얘들아. 2, 4분면의 각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지 여기. 그럼 얘는 이 시초선에서부터 몇 도부터 가야 돼? 90도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90.5도 막 이런 거부터잖아. 해서 180도까지는 작아야겠죠. 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만큼의 각이. 따라서. 근데 얘들아,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그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 뭐 더해줘야 돼? 360도 더하기 곱하기 n 이렇게. 이해됐냐? 여기도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됐니? 근데 얘를 호도법으로 쓰면은 그냥 우리 호도법 연습해야 되니까 그냥 호도법으로 쓸게. 그럼 세타는 90도는 얼마 얘들아? 2분의 파이죠? 더하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이렇게. 항상 붙여줘야 돼. 습관적으로 붙여줘야 돼. 그 다음에 180도는 파이죠?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따라왔니? 그러면 나 지금 3분의 파이가 나타내는 거래 얘들아. 그럼 3으로 다 나눠주면 되지. 3으로 나눠주면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n 파이가 되고요. 얘는 3분의 요거 파이로 묶으면 2n 더하기 1 파이라고 써도 되니? 됐어. 좀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좀 통분할래? 얘도 통분할까? 그냥 6으로 싹 다 통분할게. 6분의 얘는 그러면 4n 파이 더하기 1이니까 4n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될 거니까 파이로 묶어서 요렇게 쓸 수 있지. 됐니? 이렇게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는 분모분자에 2 곱해주는 거지. 그럼 얘한테 2 곱해줘서 6분의 4n 더하기 2 파이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얘들아 3분의 파이는 이 위에 이 사이에 있는 거야. 근데 n이 될 수 있는 건 정수지. 그래서 그냥 정수 몇 개 한번 넣어봐봐. 한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도 3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좀 넣어보는 거야. 그럼 규칙이 보일 거야. n에다가 0 넣어봐봐. 그럼 얘 n이 없어지니까 6분의 파이랑 뭐 사이에 있는 거야? 6분의 2파이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얘네 둘 다 얘들아 얘 3분의 파이니까
90도를 넘어 안 넘어? 안 넘잖아. 몇 사분면 위에 있겠어? 1사분면 위에 있겠죠. 됐니? 그러니까 너네가 알기 좋게 얘는 30도잖아. 얘는 60도가 될 거야. 됐니? 응. 그 다음 두 번째. n에다 1 넣어볼까? n에 1 넣으면은 얘 6분의 얼마니? 1 넣으면 5파이 되나? 6분의 5파이.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n에다가 1 넣으면 6분의 8파이 이렇게 되네. 6분의 8파이는 얼마냐?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네. 됐니? 그럼 봐봐 얘들아. 너네 90도가 2분의 파이지. 그럼 얘 90도 넘어 안 넘어? 넘어. 넘지? 근데 파이 180도 넘어 안 넘어? 안 넘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몇 사분면 위에 있겠어? 2사분면 위에 있는 거야. 따라하냐? 그 다음 세 번째 2를 넣어봐봐. 6분의 얼마야? 9파이 되네. 3분의 파이에 n에다가 2 넣으면은 8 더하기 2니까 6분의 10파이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네 얘들아 봐봐. 6분의 9파이면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n에다 2 넣으면 얘는 약분하면 얼마니? 2분의 3파인가? 그래서 2분의 3파이면 너네 봐봐. 이만큼이 여기가 2분의 파이야. 90도니까. 여기가 파이야. 여기 얼마겠어? 이만큼 오면? 2분의 3파이겠지? 얘보다 큰 거잖아. 여기 있지 않겠어? 4사분면 되겠죠. 됐니? 3까지만 넣어볼게. n에다가 3 넣으면 6분의 3 넣으면 얼마야? 10이니까 13파이. 3분의 파이. n에다가 3 넣으면 얼마야? 6분의 14파이가 되나 이렇게? 됐니? 근데 얘는 봐봐 얘들아. 얘는 2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냐? 얘는 2파이면 얘는 2파이 더하기 6분의 2파이라고 써도 되지 않냐? 그럼 얘네들은 의미 없잖아. 바뀌니까. 맞아? 그럼 얘랑 어때? 똑같지? 그럼 얘도 1사분면이 되고 그 다음 건 2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세 개가 반복되지 않겠냐? 그럼 안 지나는 건 몇 사분면이 되겠어? 제 3사분면이 되겠죠. 이렇게. 됐니? 다음. 자, 일단 이거 계산하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파이가 뭐랑 같아? 180도랑 같죠? 그냥 파이에다가 180도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거 약분해서 50이 나와? 계산해봐. 안 나오지 않아? 얘 사로만 약분해도 얼마야 이거? 사로 약분하면 25가 되나? 안 되잖아. 약분 안 되잖아. 안 되죠? 여기다 180 넣어. 약분하면 30이니까 150 나오지? 이런 거 찾는 거야 이렇게. 파이에다가 180 넣어. 그럼 얘 6으로 약분하면 2가 되고 30이 되고 약분하면 15니까 11 곱하기 15 165 나오죠. 파이에다가 180 넣어. 약분하면 60이네. 계산하면 얼마야? 120 틀렸죠. 파이에다가 얼마 넣으라고? 180 넣으라고. 4로 약분하면 45 나와. 계산하면 315 나와 안 나? 나오죠. 파이에다가 얼마 넣으라고? 180 넣어. 그럼 약분하면은 36 나오네. 계산하면은 뒷자리 무조건 4 나와야 되잖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지? 위치 관계는 아까 했었고요. 호의 길이 볼게.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래. 다시 말해서 세타가 3분의 2파이라는 거야. 호의 길이가 4파이래. 우리 공식 좀 쓰고 좀 넘어가 볼까 얘들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세타였고요.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이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하겠대. 그럼 호의 길이 어떻게 쓰기로 했어? R세타. 근데 R이 A고 세타. 얘가 4파이래. 그럼 파이파이 없애줄 수 있죠? 양변에 2분의 3 곱하면 A는 얼마가 돼? 6이 되겠지. 그 다음 넓이 구해달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해도 되고 RL 해도 되죠? R 얼마야? 6. L 얼마야? 4파이. 그럼 계산해서 12파이 나오죠? 그래서 B는 12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됐니? 이건 공식 적용하는 겁니다. 다음.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이 9인 원뿔의 건널비래. 이 문제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풀어봤어. 너네들은 까먹었겠지만 자 이렇게 있을 때요.
원뿔의 전개도 이렇게 생겼잖아. 부채꼴이랑 원. 그때 여기 밑면의 반지름이 3이고 모선이 9래. 부채꼴의 반지름이 9인 거야. 그럼 일단 얘들아, 얘 겉넓이 구해달래. 이 밑넓이 하나 먼저 구해야 되지 않아? 몇 파이야? 9파이 원의 넓이. 그 다음에 얘들아,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중심각은 모르잖아. 그럼 이 공식 써야 되지. 호의 길이 알아야겠네. 근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뭐랑 같아? 이 원의 둘레랑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감싸는 거니까. 원의 둘레 얼마 나와? 6파이 나오네. 그럼 여기 넓이는 2분의 1 RL. 약분해서 3이니까 얼마야? 27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30 얼마야? 6파이? 얘가 답이 되겠네요. 됐니? 다음. 자, 둘레 길이가 10인 부채꼴이래.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그때 여기가 반지름, 여기 호의 길이가 되겠죠? 둘레라는 건 얘들아 이 세 개를 다 더해달라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2R 더하기 L이 10이라는 거야. 그 중에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인 거래. 너네 이거 부채꼴의 넓이 뭐라고 쓸 거야? 2분의 1 RL이라고 쓰지 않겠어? 중심각을 모르니까. 그럼 얘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너네 잘 생각해봐. 얘가 최대라는 건 얘가 어때야 돼? RL이 최대여야 되지. 근데 나 R이랑 L의 합을 알고 있잖아? 그리고 당연히 R이랑 L은 길이잖아. 양수겠죠? 뭐 쓰고 싶어? 산수계가 쓰고 싶잖아. 산수계가 쓸 거야. R도 안, 근데 나 산수계 구하는 거 아니야? 2R,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맞니? 그럼 봐봐. 얘는 무조건 10이야. 그리고 이때 얘들아 얘가 최대가 나온다는 건 결국에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얘가 최대일 때 반지름이니까 이놈의 등호 성립 조건이잖아. 그러면 2R이랑 L이 각각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5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반지름 얼마겠어? 2분의 5가 되겠죠. 이해됐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얘는 이제 삼각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더라.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왔죠, 얘들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한 번씩 봤잖아. 중3 때 삼각비에 대해서 좀 배웠었지. 그래서 삼각비가 뭐였냐면 얘들아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제 얘를 빗변이라고 하고요. 빗변이라고 하고 얘를 밑변, 얘 높이라고 했을 때 사인 여기를 그냥 뭐 사인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 얘들아? 뭐 분의 뭐야? 빗변분의 높이지. 빗변분의 높이. 그냥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코사인 어떻게 구했어? 뭐 분의 뭐야?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뭐 분의 뭐야?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지? 얘들아 나 까먹었냐? 근데 나 몰라도 되는 아니고 이런 거였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그치? 이제 얘를 이제 함수로 좀 본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좌표축이 있고요.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하나를 이제 뽑아서 얘를 x, y라고 좀 할 거야. 그리고 그때 얘에서 이렇게 x, y까지 쭉 내가 동경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거리는 반지름 r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서 쭉 수직으로 내렸어.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되겠어? x.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x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이 길이는 얼마겠어 얘들아? y가 되나 이렇게? 됐니? 그리고 이때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겁니다. 그럼 똑같아 얘들아. 너네한테 사인 세타를 구해달래. 사인 세타를 구해달래. 그럼 사인 세타는 뭐야? 빗변분의 높이잖아. 뭐 분의 뭐라고 써야 돼? r분의 y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됐니? 그럼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겠죠?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겠지. x분의 y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지금 얘를 좌표 평면에 찍었잖아 얘들아. 얘는 길이가 아니야. b가 아니야. 삼각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y는 좌표를 말하는 거야. 얘는 그냥 똑같이 반지름이고요. x 좌표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얘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여기가 3,4라고 해볼게. 그럼 얘들아 여기 반지름 얼마겠냐? 여기가 3이고 여기 4니까
5가 되지 않겠냐? 그럼 이때 사인 세타 뭐라고 쓸래? 5분의 4 이렇게 됐냐? 얘는 뭐라고 쓸래? 5분의 x좌표 3. 탄젠트 뭐라고 쓸래? x좌표분의 y좌표. 됐니?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했던 그 삼각핀 잠깐 잊어버려도 돼. 얘로 외울 거야. 이 분홍 색깔로. 됐니? 밑변분의 높이 물론 알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반지름분의 y, 반지름분의 x, x분의 y 요걸 외우라고. 됐어? 그럼 예를 들어 이 여기 좌표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3,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여기 반지름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번에 사인 세타는 뭐라고 써야 돼? 반지름 5분의 4. 됐니? 그럼 코사인은 뭐라고 써야 돼? 반지름 r분의 x좌표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탄젠트는 뭐라고 쓸래?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함수니까 음수가 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냐? 그럼 봐봐. 이번엔 여기 3, 4분면에 있다고 해볼게. 3, 4분면에. 그럼 여기는 얘들아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얘는 r분의 y좌표잖아.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냥 해볼까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점의 좌표 여기 뭐라고 써야 돼?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얘는 5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됐니? 마지막 4, 4분면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를 마이너스 3,4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이만큼의 각이 세타가 되겠지 얘들아.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거야. 그럼 사인은 뭐가 돼? 반지름 5분의 y좌표. 코사인은 5분의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됐니? 이게 차례대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거든? 근데 봐봐. 나 부호를 볼 거야. 플러스, 4, 4분면에. 뭐가? 어디가 바뀌었다고? 아, 그러네. 그러네. 이 뭐지? 고마워. 얘가 되겠지,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볼게, 얘들아. 얘는 여기 다 플러스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잖아, 얘들아. x랑 y가 양수니까 양수 나오겠죠. 2, 4분면인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맞아? x만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나오죠. 얘만 마이너스 나오고 얘 플러스 나오지, 이렇게. 따라니? 그 다음 봐봐. 3, 4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미안해. 마이너스. 이렇게. 정신 나갔네. 이렇게 되겠지. 고마워. 그 다음에 3, 4분면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죠? 근데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네. 코사인, 탄젠트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4, 4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러면 y좌표만 마이너스니까 사인이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지? 그 얘가 마이너스 되겠지, 이렇게. 따라하냐? 그럼 나 지금 뭘 보고 싶냐면 잘 봐. 1, 4분면일 때는 모두 다 플러스지. 모두 다 플러스야. 올. 그 다음에 사인만 플러스죠? 탄젠트만 플러스죠? 코사인만 플러스죠? 됐니? 그럼 봐봐. 내가 얘를 좌표 평면에 쓸 거야. 너네분 앞으로 이걸 외워야 돼, 이렇게. 됐어? 내가 지금 쓴 거는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뭐 학교에서는 뭐 얼싸안고라고 하고 우리 학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올스타킹이라고 부릅니다. 됐냐? 전체가 다, 그러니까 세 개 다 플러스. 얘는 사인만, 얘는 탄젠트만, 얘는 코사인만 양수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얘를 보고 뭘 푸는 거냐면 이런 거 나올 거야, 이렇게. 이런 거.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고 물어볼 거야. 그럼 잘 봐. 양수인 걸 보는 거야. 탄젠트만 양수네. 탄젠트만 양수네.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인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얘는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건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잖아. 뿔 마거나 맞뿔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이 플러스면 몇 사분면? 2, 4분면. 올스니까.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이네. 올스타킹이죠. 마지막 거 몇 사분면? 4, 4분면. 이렇게 나오면 돼. 두 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요걸 외워야 돼.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잘 봐. 세타가 사사분면이래. 사사분면이면은 뭐만 양수야? 올스타킹 코사인이죠. 코사인만 양수야. 그럼 나머지 사인이랑 탄젠트는 어떻게 나와야 돼? 음수로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 값을 구해달래? 근데 너네 잘 생각해봐. 코사인이라는 건 반지름분의 x좌표였어. 그럼 반지름이 지금 5라는 거지,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일단 직각삼각형 그려봐. 이때 일단 코사인이면 여기가 4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 얼마겠어? 3이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일단 똑같이 사인이랑 탄젠트를 구해. 그럼 사인은 5분의 3이 되죠. 됐어? 탄젠트는 4분의 3이 되지? 그리고 둘 다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 한 번만 더 해볼까? 밑에도 나오나? 잘 봐. 얘들아, 이 범위가 몇 사분면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파이는 180도지. 180도를 넘어서 90도까지네. 몇 사분면이겠어? 3, 4분면 말하는 거야. 여기가 파이였잖아. 180도에서 넘어갔잖아. 여기가 90도 더 갔으니까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됐니? 얘 3, 4분면이래. 아, 3, 4분면이라는 건 뭐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야. 올스타니까. 맞니? 아, 그러면 탄젠트만 양수고요. 얘는 음수 나와야 돼. 됐니? 그리고 우리한테 얘다 이 3은 뭘 알려준 거냐면 직각삼각형 있을 때 여기가 3이라고 알려준 거야. 됐어? 그리고 사인이니까 여기가 2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피타고라스 써서 9 빼기 4 해야 되니까 루트 5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다 했네. 아, 코사인은요, 일단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반지름분의 여기. 됐니? 그럼 탄젠트는? 너네가 구하는 대로 그려.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양수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됐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니? 올스타킹.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얘들아. 나중 가면은 얘네들의 역수들도 배워. 나중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 세 개만 우리가 다 제대로 외우자고. 세 개만 제대로 외우지면 되는 거고요. 요거까지 좀 볼게요, 얘들아. 얘는 어려운 거 아니고 탄젠트는 얘들아 x분의 y잖아. x분의 y가 나오려면 이렇게 둘이 나누면 되지 않냐? 그럼 r 약분되면서 x분의 y 되죠?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외울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잘 봐. 앞으로 얘들아 사인을 제곱하잖아? 그럼 이렇게 안 쓰고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거야. 이 의미가 사인 세타를 제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랑 봐야 돼. 얘는 세타를 제곱한 거야. 됐지? 얘랑 또 다른 의미야, 얘들아. 얘랑 같은 의미인 거야. 이해됐죠? 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야. 그걸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건데, 그래서 뭘 외울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랑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나올 거야, 이렇게. 1이 나올 거야. 요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지금 여기 있을 때, 얘들아. 여기 있을 때, 여기를 반지름이 1이라고 좀 해볼게, 이렇게. 반지름이 1이라고 좀 해볼게. 여기 x, y고. 그러니까 다시 좀 그릴게.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x, y라고 하면 여기 반지름이 1이 나오겠지, 이렇게. 됐냐? 그러면은 이때 사인 세타 얼마 나오냐? 반지름분의 x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가 x지. 반지름 1이니까. 맞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반지름 1분의 미안. 사인 세타가 반지름분의 y좌표지? y 나오겠죠? 그 다음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니까 x 나오겠지, 이렇게. 됐냐? 그럼 그때 x좌표랑 y좌표를 더했어.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근데 너네 반지름이 1이면 이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쓰지 않냐?
근데 x제곱이라는 건 코사인 제곱이잖아. y제곱이라는 건 얘 제곱한 거잖아. 그럼 얘네 제곱 더해서 얼마인 거야? 1 나오는 거지. 반지름이 r이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이렇게 풀면 돼. 아, 반지름이 r이면 얘들아, 사인 세타는 r분의 y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지. 맞아. 그럼 이때 너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 반지름이니까 r제곱이라고 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지금 양변에 r 곱해주면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고요.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지. 그러면 x제곱이라는 거는 제곱하니까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y제곱이라는 거는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잖아. 맞아. 얘가 r제곱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r제곱 싹 날려주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얘들아 되게 유용하게 쓸 거야. 됐니? 그래서 요것도 외워야 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렇게. 그리고 방금 했던 거 하나 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됐니? 그리고 얘까지. 오늘 왜 이렇게 조금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여기서부터. 자, 원점과 점 P 6,-8에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대. 그럼 일단 지금 여기 점의 좌표가 6,-8이래. 6,-8이면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니까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 이렇게. 여기가 6,-8이라는 거야. 이렇게. 따라하냐? 그럼 여기가 6이죠? 됐니? 여기가 8이겠지. 그래서 여기에 x축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그냥 직각삼각형 그리면 됩니다. 됐냐? 그때 여기가 6,-8이래. 됐냐? 아니 그냥 저기 그리자. 아니. 좌표평면 그리자. 그게 낫겠다. 6,-8이래. 이렇게. 됐냐? 그럼 여기가 5야. 아, 여기가 P야. 그때 이 동경, 요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잖아. 얼마가 나오겠어, 여기? 10 나오겠지, 이렇게. 됐냐? 그럼 반지름이 이제 10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사인 세타고 해볼게. 반지름분의 y좌표. 10분의 -8. 됐니?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였죠? 6분의 -8. 됐니? 응. 그 다음 얘들아, 혹시 이거 xy 헷갈리면 코사인 x잖아. 코x라고 해요. 코x. 됐지? 그럼 얘들아 5 사인 세타네? 얘한테 5 곱해달라는 거죠? 얘한테 5 곱하면 2분의 -8이니까 -4 되네. 얘한테 또 5 곱해달래. 5 곱하면 얼마냐? 3이네요. -3. 그 다음 얘한테 3 곱해달라는 거네. -4. 계산하면 -1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자, 사인 세타랑 사인이랑 코사인을 곱했더니 양수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곱했더니 음수래. 그럼 얘네들은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같아. 그러면은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거네. 맞니? 근데 봐봐. 얘가 플러스면 탄젠트는 마이너스 나와야 되지. 코사인이 마이너스면 탄젠트는 플러스 나와야 되지. 근데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얘들아,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올, 스타킹 이렇게 외웠잖아. 세 개가 다 양수거나 하나씩만 양수여야 돼. 그지? 근데 두 개가 양수인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경우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뭐만 양수인 거야? 탄젠트만 양수인 거잖아.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 되겠죠. 제 3, 4분면 이렇게. 다음. 자, 이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특히 얘네 둘을 많이 이용할 거야. 됐냐? 자, 이때 뭐 해줄 거냐면 전개해주는 것보다 얘를 먼저 통분해 줄 거거든? 우리 코사인은, 아니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 그랬어? 코사인분의 사인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럼 1은 코사인분의 코사인이라고 쓸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저 앞에 거를 먼저 쓰면 코사인 분의 코사인 더하기 사인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봐봐 얘들아. 탄젠트 분의 1이라는 건 탄젠트의 역수잖아. 그럼 얘는 사인 분의 코사인이라고 쓰겠지. 1은 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쓰겠죠? 아, 그럼 얘는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얘네 곱할 거야. 곱하면 분모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묶어서 둘이 곱할 거거든? 그럼 괄호 더하기 1, 괄호 빼기 1 합차죠? 그러면 괄호 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얘 제곱하겠지? 제곱해. 앞에 거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해서 2 곱하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빼기 1 이렇게 쓰겠지. 됐냐? 근데 봐봐.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라 그랬죠? 1. 얘 1이네. 그럼 1 빼기 1이니까 이거 없어지지 이렇게. 그럼 남는 거 얘 다 없어지니까 코사인 곱하기 사인 분의 2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네. 얘네도 약분되잖아 이렇게. 답 얼마야? 2 이렇게 되겠죠. 다음. 자, 세타가 3, 4분면이래. 올스타. 뭐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야. 항상 먼저 쓰고 시작해야 돼. 됐니? 자, 그리고 코사인이 17분의 8이라는 거는 얘가 반지름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 얘들아. 여기가 17이야. 그 다음에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8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17의 제곱이 얼마냐? 얼마야? 289. 거기에서 64 빼면은 225. 그럼 여기 얼마야? 15 나오네. 아, 그러면 사인 세타 구할까? 사인 세타는 일단 17분의 15지. 근데 음수야 양수야? 음수 돼야지. 자, 탄젠트만 양수라 그랬으니까 탄젠트는 뭐가 되겠어? 8분의 15가 되겠지. 됐어? 근데 둘이 역수했잖아. 얘 역수하면 마이너스 15분의 17 더하기 얘 역수잖아. 15분의 8 이거 계산해달라는 거죠. 이해됐니? 다음. 자, 얘 값을 구해달래. 일단 이거 전개 좀 한번 해볼까? 전개하면 뭐야?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되는구나. 미안.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근데 얘 얼마야? 1. 그럼 다시 쓰면 2에다가 얘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한 거를 제곱한 거지 이렇게. 따라왔냐? 응. 자,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 양변 제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곱한다 미안 마이너스고 곱한 다음에 2 곱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얘 제곱하면 4분의 2죠? 2분의 1네. 근데 얘랑 계산하면 또 얼마야? 1. 그럼 1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네? 그럼 1에서 2분의 1 빼야지 2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럼 2 곱하기 이만큼이 2분의 1이네? 얘 얼마야? 4분의 1. 아, 그러면은 얘가 4분의 1이네? 얘가 4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럼 2 더하기 16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냐? 당연히 처음에는 잘 안 보여. 근데 보통 이제 이 성질 때문에 제곱을 좀 많이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완전 제곱식 있으면은 완전 제곱식 제곱을 좀 많이 이용할 겁니다. 다음, 저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얘가 한 근이고 다른 근은 얘래. 됐냐? 그럼 이렇게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뭐 써주고 싶어?
두근의 합과 곱을 좀 써주는 게 좋지 않아?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써봐. 얘네 둘이 더하면 사인만 없어지죠?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아, 그럼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알려주겠지. 알파 베타는요? 둘이 곱하는 거잖아. 합쳐져?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됐냐? 근데 지금 봐봐. 나 코사인 값 알고 있지? 사인 값 모르잖아. 뭐 해줄 거냐면 얘를 좀 이용해 줄 거거든?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잖아, 얘들아. 그럼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지 않니? 그럼 요 자리에다가 얘 이렇게 대입할 수 있지. 맞아? 그리고 얘들아, 두근의 곱 쓰자. 두근의 곱 얼마나? 2분의 A잖아. 따라왔어? 그럼 봐봐. 이 식을 좀 다시 쓰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얘가 2분의 A라는 거네. 근데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건 코사인을 제곱했다는 거잖아. 얼마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 빼기 1 빼기 얘도 얼마? 16분의 1. 다 했네. 16분의 1 빼기 얘 계산하면 16분의 얼마야? 15.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4인가요?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14라는 거지. 됐니? 그럼 이거 x자로 곱하면 a는 16a는 곱해서 마이너스 28 되네. a는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28이니까 4로 약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